안녕하세요. 렛츠플레이 파워체스의 장화경입니다. 체스는요, 정말 역사가 오래된 그런 정식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장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역사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문화도 숨어 있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역사들도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체스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체스를 연구해 오신 이상범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체스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체스를 두셨어요? 배우기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88년도에 서울올림픽 있을 때 서울 종합운동장에 놀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외국인들이 게임하는 걸 보고 심취하여 그 자리에서 체스를 배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하고 게임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체스에 대한 연구를 그다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선생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체스를 두셨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참 녹아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쏙쏙 빼내서 정말로 이렇게 체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들어가기 전에요. 체스의 역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재미있는 체스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체스의 역사는 고대 인도의 스파타다라는 게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코끼리를 탄 병사, 또 이륜전차를 끄는 병사, 그리고 보병을 만들어서 게임으로 즐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체스의 조상인 차투랑카입니다. 11세기를 전후로 용어가 체수로 바뀌면서 기물의 움직임과 모양, 기본 전술이 오늘날과 비슷해졌습니다. 거기다 또 교통수단의 발달로 체스 게임이 활발해지게 되죠. 이 당시 체스의 중심지는 프랑스와 영국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의 체스 기본을 만든 사람도 영국인이라고 하네요. 이후 국제 등급이 생기고 또 체스 기보의 표시가 발표되면서 체스는 오늘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가 된 겁니다. 네, 체스의 역사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오래됐네요. 여러 가지 서양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문화와 유래에 대해서는 차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체스 기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요. 이 체스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기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머리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요. 이게 킹의 기물이고요. 네. 이 킹은 우리 자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 킹, 체스에서 킹은 절대 건들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상태가 이 킹입니다. 네, 따라서 그야말로 왕. 그렇죠. 네. 이 퀸의 기물입니다. 이 퀸은 굉장히 힘과 사고와 기본을 지키는 기물인데요. 굉장히 성숙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퀸의 기물은요, 미스코리아 때 쓰는 머리에 쓰는 왕관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고요. 다음 설명은요, 네. 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룩의 그림은요, 성의 성 모양처럼 만들어져 있고요. 높은 고지대에서 싸움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룩의 그림이 성립되는데요.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높은 고지대에 성 모양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네. 그 역할이 이제 룩의 역할입니다. 네, 룩을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물은 나이트의 그림입니다. 머리에 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이트는요, 굉장히 힘의 영역입니다. 힘을 많이 쓰는 기물이고요. 이 나이트는 도와주고 상대방을 밀어주고 수비하는데 가장 유용한 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나이트 영어로 기사 그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창이나 이런 걸 들고 저 말을 타고 네.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다음 있죠? 기물은요. 네. 비숍의 기물입니다. 이 비숍은요, 머리가 모자를 쓴 것처럼 크게 높여져 있는데요. 키 작은 분들이 높은 모자를 쓰는 이유는 키를 커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비숍을 코끼리라 하여 굉장히 지혜의 기물로다가 지혜의 동물로다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모자를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 이탈리아인가요? 네네. 왜 천주교에 그 예. 모자 쓰고 계시는 분, 그분 생각하면 그렇죠. 추기경님 모자와 유사하죠. 네. 기물은 폰의 기물입니다. 기물 중에서 제일 작은 기물로 이 폰들이 우리 체스에서는 일반 백성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이 폰들은 수비와 길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상당히 작고 둥근 아무래도 모양이 좀 있고 좀 그렇죠. 크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네. 네, 지금까지 기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게임을 하려면 기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물은 어떻게 행마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기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머리에 십자가 그림 있죠. 예. 그 다음에 퀸의 그림입니다. 네. 다음에 룩의 그림이고요. 다음에 비숍의 기물이고요. 나이트의 기물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작은 폰의 기물입니다. 폰이죠. 예. 그래서 6개의 기물이 체스판에서 행마를 하는데요. 네. 이 기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먼저 하고 행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퀸의 기물과 네. 먼저 또 나눠야 하는 이유가 네. 역할이 서로 틀립니다. 폰은 폰의 역할, 퀸은 퀸의 역할, 서로 역할이 있는데요. 예. 이 기물들은 사고의 기물이라고 합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기 전에 머릿속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요. 네. 이 힘의 기물은요. 서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힘과 생각이 조화된 네네. 그런 게임이 바로 체스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물의 행마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룩의 행마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룩의 기물이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요. 예. 자, 이 룩의 행마법은 자, 직선으로 움직이죠. 위, 아래, 네. 다음에 옆으로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 기물은 네 군. 옆으로 오게 될 경우는 자, 몇 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쪽은 갈 수가 없고, 그러면 네. 이렇게 세 칸을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장거리 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예. 사고의 기물은 거리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고의 영역입니다. 아, 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두 군데 방향을 행마하는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 두 군데인데 네. 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거든요. 네. 또 얘가 하나, 여기까지 둘, 올 수 있죠.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입니다. 합이 14칸을 행마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요. 룩이 가운데 있을 경우는요. 이 룩은 몇 칸을 행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 갈 수 있으니까. 역시 14 14칸의 칸이네요. 행마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룩은 어디에 놓여 있든지 그 칸수는 같다는 것이죠. 단 하나 네. 방향만 틀리다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이건 룩이란 행마고요. 네. 다음에 비숍의 행마를 설명하겠습니다. 비숍이 두 개의 비숍이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도 비숍이 있는데. 예, 그 이걸 비숍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비숍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비숍은 밝은색 비숍이라고 하고 이 비숍은 어두운색 비숍이라고 합니다. 네. 차이가 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이 모르겠는데. 그림은 같은데 네. 같을 경우는 바탕색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바탕색에서 밝은색 자리 있으니까 밝은색 비숍, 어두운색 자리 있으니까 어두운색 비숍인데요. 네. 이 비숍은 지혜의 기물이라고 합니다. 네. 지혜의 기물이란 서로 똑똑한 사람이 둘이 있으면은 예. 문제가 생기고요. 예. 그죠? 힘은 서로 돕고 하는 게 나타나 주는데 네. 똑똑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편이면서 돕지 못하죠. 그럼 약간 잘난 돕느냐? 체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물들은 뭘로 돕느냐면 사고로 돕습니다. 힘으로 돕는 게 아니라 그 사고라 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비숍은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한 군데, 예.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방향으로 사고의 기물은 거리 제한 없이 다닌다고 하였죠. 예. 다음에 이 비숍은 어두운 색으로 행마를 합니다. 어두운 색자리로요. 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같은 편이면서도 돕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것도 잠재되어 네,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그 평행선에 둘이 놓여 있네요. 네네. 네. 그럼 아까 룩과하고 한번 비교를 한다면요. 이 룩의 기물은요. 힘이 가미되어 있는 사고의 기물이고요. 네. 이 비숍은 사고만 들어있습니다. 그 차이는요. 뭘로 하냐면요. 힘이라는 것은 밀거나 당기거나 하는데 이 룩이라는 그런 기물이거든요. 예. 근데 이 비숍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각선으로 움직이죠. 네. 다만 사고의 기물은 대각선을 꼭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퀸에 대해서입니다. 네. 이 퀸은요. 자, 룩의 행마를 합니다. 룩의 행마. 네 군데 행마를 하죠. 네. 이건 힘의 영역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숍의 행마를 합니다. 그건 대각선 행마를 하죠. 그러니까 힘과 사고가 이 퀸 속에는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잠재되어 퀸은 있는 여러 것이죠. 가지 뭐 다방면으로 갈 수 있을 것 굉장히 같아요. 이게 체스판이 64칸이 있는데 네. 이 퀸이 차지한 칸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자리를 많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퀸은요. 자, 몇 군데라 그랬죠? 한 군데, 두 군데, 셋, 넷은 룩의 행마고요. 예. 비숍의 행마를 합니다. 역시 네 군데 행마를 하죠. 예. 만약에 어두운 색에 있다면요. 어두운 색 비숍의 행마를 합니다. 그래서 이 퀸이 놓여있는 위치, 이 자리에 따라서 그 행마 길이 나타나 주죠. 네. 그래서 퀸과 룩과 비숍은요. 장거리 기물이라고 합니다. 멀리까지 네, 갈 수 있다는 멀리 갈수 것이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장거리 기물하고 그 다음에 이 폰의 기물 있죠. 그 다음에 또 킹의 기물이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네, 저거 알 것 나이트가 같아요. 나이트요. 있었죠. 네. 이 기물하고 차이는요. 이 밑에 있는 기물들은 힘을 쓰기 때문에 예. 힘을 쓴다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벌치면 이 안은 힘의 영역이고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예. 그건 사고의 상대방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의 기물은 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 사고의 기물은 거리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거리 기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체스가 참 평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평등하고 예. 서로 합당하고 네. 서로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킹의 기물은요. 단거리라고 하였죠. 네. 킹은 한 칸씩만 움직입니다. 자, 룩의 행마 한 칸, 비숍의 행마 한 칸. 네. 자, 밝은 색자리는 룩의 행마죠. 네. 어두운 색자리는 비숍의 비숍이죠. 행마죠. 네. 그래서 이 킹 속에는 짧은 거리지만은 룩과 비숍의 행마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만약에 킹이 여기 있다면요. 몇 군데 갈 수 있을까요? 세 군데 갈 수 있을 것 한 같아요.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죠. 네. 킹이 여기 있다면요. 하나, 둘, 셋, 넷. 셋, 넷, 다섯 군데 예. 가죠. 가운데 있다면요. 여기 다 갈 하나, 수 있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군데거든요. 네. 그렇다면 킹이 나중에는 가운데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 틀린 것은요. 이 체스에서 킹은요. 네.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네. 또 이 킹은 항상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킹이고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면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내 자신이 킹이니까 예. 킹의 역할을 필히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킹의 기물이고요. 다음은 나이트의 기물입니다. 나이트가 가운데 있죠. 예. 자, 역시 힘의 기물은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이트는 두 칸의 행마를 하는데요. 네. 자, 룩의 행마 한 칸, 비숍의 행마 한 칸. 아, 네. 폰을 한번 놔볼까요? 예. 갈 수 있는 자리. 자, 한 칸, 이 자리 갈 수가 있죠. 네. 또 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그 옆에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저쪽. 이렇게 가서 옆으로 네. 갈 수가 있죠. 아, 또 갈 수 있는 자리는요. 여기요. 그렇죠? 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요. 아, 여기도 올 수 있나요? 그렇죠? 여기도 갈 수 있죠. 네. 또요. 그쪽이 좀 먼데 예. 저쪽도 갈 이 수 있죠? 자리죠. 네. 또 이 자리도 올 수가 있고요. 예. 또 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도 두 개가 더 남아있죠. 네. 갈 수 있고 자, 이 자리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재밌는 문제를 하나 낼게요. 예. 이 나이트가요.
바탕색이 무슨 색일까요? 나이트요? 어두운 색이요. 색이죠. 네. 그러면 갈 수 있는 자리의 바탕색은 무슨 색일까요? 그러네요. 이렇게 놓고 다 보니까 밝은 밝은 색이죠. 색이네요. 그래서 네. 어두운 색자리 있는 나이트는 다음에 밝은 색자리 행마를 한다는 것이죠. 아, 네. 자, 나이트가 자, 코너에 있을 경우는 몇 칸의 행마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두 개는 우선 보이고요. 그렇죠? 두 군데 행마할 수 있고요. 네. 한 칸을 더 간다면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행마를 네. 하죠. 그래서 이 힘의 기물들은 가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예. 사고의 기물이 상대방의 길목을 차지하고 있으면 사고에 의해서 힘이 전혀 쓰질 못한다는 그런 힘이 이제 사고한테 밀리는 그런 영향을 예. 나타내 주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요, 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폰이 굉장히 작은 기물이죠. 네, 앞에 쭉 깔려 있잖아요. 폰이 8개가 쭉 깔려 있는데 네. 자, 기본적으로 4개만 한번 깔아 놓을까요? 예. 자, 이 폰은요, 힘의 기물이라고 하였죠. 네. 그럼 이 폰이 하는 일은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기본이 뭐냐면요, 항상 체스는 서로 컨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렇죠. 컨비네이션이 뭐냐면 남을 돕는 사고가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폰은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놓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한 칸을 가도 되고 두 칸을 가도 됩니다. 아, 역시 한 번도 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한 번 행마한 기물은 두 칸 갈 수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칸씩만 가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럼 뭐 뒤로 갈 수는 없나요? 뒤로 갈 수는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오직 전진만 하는 기물이고 또 상대방 기물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서로 잡지는 못합니다. 그럼 못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전진도 못하고 그럼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네. 잡으려면 폰이 옆에 기물이 이렇게 있다 와서 이렇게 잡으면서 갈 수가 있죠. 아, 기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저처럼 체스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저는 좀 이해가 잘 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저 마술과 체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마술과 체스의 그 교묘한 조합 이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마술도 보시면서 이 묘수풀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워체스의 조혜미입니다. 오늘도 신비로운 마술하고요. 여러 가지 묘수를 보여주실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실 유은섭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은섭 선생님 모셔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체스 내용을 또 배울 텐데요. 네. 오늘은 어떤 묘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제가 힌트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떤 메이트를 배울 건지. 파일을 준비해 오셨는데 어떤 묘수를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이렇게 목을 묶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나, 둘, 으악! 오! 어, 정말 신기한 마술을 또 먼저 보여주셨는데요. 자, 혹시 이 목조르기 기술이 오늘 보여주실 묘수하고도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지금 방금 보여주신 마술이 이 목조르기였는데요. 네. 이게 무슨 그 체스 묘수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네,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목조르기 메이트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목조르기 메이트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목조르기 메이트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가보시죠.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킹이 자기 편기물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갈 곳이 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목이 졸라져 있는 상태와 같이 갑갑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 나이트가 이렇게 체크를 불러주게 됐을 때 피할 곳이 자기 편기물에 의해서 막혀 있어가지고 메이트가 됩니다. 네, 매직 체스 조금 신기한데요. 네, 지금까지 뭐 6가지 규칙에 대해서는 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놓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 여기 판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다 어떻게 진열하는지 잘 먼저 모르거든요. 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체스 보드가 있는데요. 색을 두 가지를 씁니다. 둘을 비교해서 연한 색을 밝은 색자리, 네. 진한 색을 어두운 색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스 칸이 있는데요. 네. 칸을 스퀘어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칸을 파일이라고 하고 그럼 A 파일, B 파일, C 파일 그 다음에 여기는 1랭크,
2랭크, 3랭크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쪽은 파일, 이쪽은 랭크, 맞나요? 그다음에 대각선은 다이아고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각선은 다이아고널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직선은 이제 파일로 보면 되고, 예. 그다음에 랭크로 보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김을 찾아 놓는 법 한번 볼까요? 맨 끝에 룩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룩을 저도 한번 맨 끝에 해볼게요. 한번 놓고 맨 끝자리. 이렇게 놓으면 되는 이 건가요? 김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장소를 바꿀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트 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나이트 기물이 두 번째 자리에 놓여집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비숍의 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대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칭으로 꼭 놓으시면 대칭되고요.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의할 것은요. 이 퀸이 중심입니다. 밝은색 퀸은 밝은색 자리 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네. 기물을 바꿔놓는다면요. 이 자리로 가게 될 경우는 밝은색이니까 이 자리로 가게 되겠죠. 아, 네. 룩은 이 자리로 가게 되겠고요. 네. 나이트는 이 자리 가게 되겠고 비숍은 이렇게 되겠고요. 네. 서로 쌍방간이 서로 마주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퀸이 밝은색 퀸은 퀸온 컬러에서 퀸의 색에 맞춰두는 것이죠. 네. 이쪽 그다음에- 퀸이 밝은 색에 있으면 저쪽 퀸은 그렇죠. 어두운 색에 있어야 되겠죠? 아니죠. 밝은색 자리니까 이것도 밝은색 자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어두운 색 퀸이 있으면 이 자리에 놓이게 되고요. 아, 이 네. 자리로 오게 될 경우는 자, 퀸이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요. 체스 오른편 쪽에 자신의 오른편 쪽에 밝은색 자리가 놓아야 합니다. 네. 이게 어두운 색 자리에 오게 되면은 판을 거꾸로 놓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체스판에 보면 기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A, B, C, D가 있고 1, 2, 3, 4가 1, 2, 있네요. 3, 4가 있죠. 그럼 이 칸마다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이름은 D의 1이죠. D의 원자리. 그럼 이쪽 알파벳을 먼저 그렇죠. 읽으면 되는 알파벳을 거죠? 먼저 읽고 숫자를 읽게 되면 바르게 보는 법이죠. 만약 이 자리를 읽는다면요. 제가 맞춰볼게요. 네, D, 8. 8이 이렇게 되겠죠. 읽으면 되는 건가요? 이 자리 이름은요. 너무 어려워. 2의 5. 네. 그렇죠? 2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자리다. 이 네. 뜻이거든요. 그래서 칸마다 다 이름이 있어가지고요. 네. 나중에는 기호만 가지고도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룩과 룩, 나이트와 나이트 어느 한쪽이 기물을 이렇게 바꿔놓게 될 경우는요. 이 상태에서는 바꿔놓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게임에서 이쪽에서 불리한 게 진행이 되게 되겠죠.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약간 퀸이 몇 번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첫 시간이면 이 정도면 좀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예, 굉장히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좀 더 주의하면서 배우셔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죠? 예, 다음 시간엔 좀 더 세밀하게 기물 네. 분석하고 기물의 점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는 이렇게 체스의 기본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이니까 기본 규칙을 잘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만 복습하셔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확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